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거센 어떤 지금 폭풍 같은 알트코인장 그리고 비트코인 랠리가 잠시 멈춰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 심적으로도 약간 한쪽 편에는 폭락하지 않을까 아마 두근두근 거리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거래소에 로그인을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거래소에 이제 로그인 하는 시간 그리고 계속 시세를 바라보는 시간이 횟수가 되게 잦아졌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똑같이 저랑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이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까지 이제 런칭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기대감, 한편으로는 두려움 반 막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한 진짜 장기적인 해석하고 어떤 그런 전반적인 매크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시장하고 같이 엮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coin360.com이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요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알트코인 장세는 그린 컬러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더리움이 급상승을 하는 지금 패턴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온적으로 아까 오전보다는 지금 현재의 장세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특히나 아마 폴카닷 같은 경우는 조금 도드라지게 아마 다른 거보다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폴카닷 같은 경우 조금 이따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차트적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현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29로서 오늘 오전보다는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가 61.64. 이제 코인360에서 보는 거랑 이거랑 좀 약간 틀리긴 한데 어쨌건 차트적인 관점에서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말리기 때문에 하락 에너지 파동이 아직까지는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열어놔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봉 캔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미심쩍은 게 뭐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어깨가 하나 도드라지게 나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편으로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물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 현금 그러니까 비중을 10% 정도밖에 이제 빼놓지 않긴 하지만 어쨌건 뭐 지금 현재 그냥 전량 다 그냥 현금화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걸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3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전하고 별로 진폭이 많이 없는데 어쨌건 어저께 같은 경우는 6%대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역프리미엄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50만 원을 더 해야 돼요. 이더리움도 6만 7천 원가량을 이제 더 해야 되고 뭐 나머지 코인들도 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시세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거보다 원래 3.64% 정도 더 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고 우리는 사실 지금 상승장 중에 있는 거예요. 2021년 가상자산 시장 3년간의 지난 하락장을 마치고 상승장 중에 있는 건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 중에도 5번의 약간의 미온적인 조정 장세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급락장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알트코인이 많이 못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폭락장 있죠. 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에 있었던 그렇게까지 나오기에는 세력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CME 선물까지 이제 런칭됐고 또한 중요한 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도 코앞에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서 시세 진폭을 30% 이상, 뭐 10%대, 10%, 20%대 막 이렇게 준다면 과연 미국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까?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균형감 있게 세력들도 전체적인 장세를 2021년 규제의 원년으로 저는 생각해서 아마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비틀비틀 거리는 장세일 수도 있는데 불안불안한 장세일 수도 있는데 진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부동산,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전히 그냥 신생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쭉 2022년 말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이 그냥 2021년 그냥 초반이에요. 여기에요. 그냥 여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 대폭락이 올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돈의 값어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구간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제가 왜 그런 돈 값어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 체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직접 장에 가셔가지고 뭐 마트에 가셔가지고 직접 물건을 요 근래는 많이 안 사세요. 간간히 가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가 쿠팡에서 그냥 그거 하거든요. 그냥 구매를 하거든요. 지마켓이나. 근데 예전보다 제가 식료품 값이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밥 먹다가 봤는데 일주일 전인가? 계란값이 급등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올랐구나.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밥 먹다가 코로나의 수입량이 급감했고 국민생선, 고등어 몸값이 2배나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단기적으로는 어획량이 많이 늘었대요. 제주 앞바다에서 물건, 그러니까 좋은 어떤 품질에. 근데 중요한 건 2년 동안에 쌓아놨던 그 고등어의 비축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재 추세래요. 지금 비축량이 거의 동났대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엔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돈의 값어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그게 더 정답이라는 거예요. 뭐 부동산에 뭐 재개발을 바라시든 아니면 뭐 부동산 딱지를 사시든 아파트 딱지를 사시든 그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계속 제 영상에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여기서 양적 완화를 멈출 수 없어요. 여기서 금리 인상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견해를 피시는 분들도.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제가 아까 그 그래프를 차트를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2022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15년 정도 금은을 투자했었다고, 지속적으로 사서 모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사실 이거를 대비해서 사서 모았던 거죠. 예, 모았던 거죠.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달러 프린팅의 폭주 열차가 멈출 수 없는 마지막 구간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양적 완화를 멈추면, 보세요. 현물 경제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까지 유동성 장세가 끝나버리면 정부에서 세수 창출할 데가 없다는 거죠. 어쨌건 이걸 기본 틀로 잡고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에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아가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건 시세가 등락이 뭐 있을 수 있어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어떤 그런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되게 바보 같은 짓 하는 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웨일 알럿에서 이런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이제 트윗을 하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400만 달러에 여기 USDT가 보면 후우비에서 이제 옮겨졌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인출된다, 밖으로 빠져나간다, 모르는 월렛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들. 뭐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그건 당연히 유동성을 일으킬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간다. 제가 내일 새벽까지 만약에 웨일 알럿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그거는 좀 위험 시그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인을 자주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스탑 루스 있죠. 스탑 루스를 좀 걸어 두실 필요도 분명히 전 한동안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되게 중요한 뉴스를 하나 내보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은 CBDC 보고서 가상자산 아닌 버파와 같아. 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법정화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CBDC가 현금과의 교환이 가능하며 지급준비금 규정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엄청난 핵심이에요. CBDC가 나오면, CBDC가 나오면 중국에서도 CBDC가 나오면 연준에서도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면
뭐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투자하는 게 망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각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발행하는 이 CBDC들이 결국에는 우리 가상자산 시장 있죠. 가상자산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규제 틀 안에서 아마 공급하기 시작해서 엄청난 버블을 아마 일으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CBDC를 법정화폐와 같은 지위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아마 예전에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이런 뉴스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텐데, 카카오하고 한국은행이 같이 그 CBDC에 관해서 연구한다. 그러니까 CBDC에 관해서 연구한다라는 얘기랑 뭐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관해서 뭐 연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즐을 끝에 맞췄을 때 지금 카카오랑 이제 한국 정부랑 무슨 뭔가가 있겠구나. 제가 2년 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가장 큰 그 이득을 본 게 사실은 카카오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단연 카카오가 우세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거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시고, 자, 이 뉴스도 한번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자, 주식시장하고 이제 매크로 장세로 우리 가상자산 시장하고 이제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이걸 보시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가 1.195%로 이게 약간 상승을 했지만, 면적으로 상승했지만 이게 1.6까지 올라가면 사실 주식시장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채권으로 몰려 나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위험 시그널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매크로로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 폴카닷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트론 차트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폴카닷도 마찬가지고, 여기 딱 보시면은 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 딱 녹음하기 전에 자료 준비했을 땐 이미 3% 정도 올랐었고, 방송 녹음하기 전에 7%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타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있죠. 폴카닷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급락이나 엄청난 급등만 없다면 폴카닷 같은 경우는 지금 22,000, 23,000원이 연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번 주 주말까지 한 3만원까지, 한 3만원대까지 열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서 보시거나, 아니면 매도 시점을 한 요 정도 28,000에서 3만원대, 아니면 3만원대 위까지 또로록 한번 걸어놔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폴카닷, 폴카닷. 그리고 트론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쏠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잠정적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안 쌌어요. 트론은. 트론하고 BTT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트론하고 BTT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소액을 익절하지 마시고 조금 보시면서 조금 큰 장세를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추종하는 베리실버트인데,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의 TV 광고가 여기 보면은 그 내년에 그 미국 슈퍼볼이라고 있죠. 미식 축구 하는데 거기 광고가 거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내년 정도 되면 하이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글을 그냥 문장을 해석하기에는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내년이 진짜 불장이다 라고 이분은 지금 언급을 우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의 제도 규제하의 원년이라고 봤을 때 진짜 극상의 어떤 그 은퇴자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불장 있죠. 그거는 2022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 이후에 뭐 2023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안전빵으로 하시려면 2022년에 한 연말 정도에 우리는 좀 많이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maybe next year 벨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리 실버트가 나는 확실히 노래를 할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베리 실버트를 제가 추종하는 이유가 사실은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미국 정부 인사들하고 사실 관련된 데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언급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빈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이 사람이 한번 뭐라고 말 한마디 던지면 그게 수개월이 됐건 1년 후가 됐건 반드시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예,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베리 실버트는 2012년도에 7달러, 7달러를 주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큰 틀에서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파일코인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딱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매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좀 애매모호한 게 있고, 파일코인을 지금까지 매집하신 분들, 그리고 26,000원 밑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그리고 매집하실 분들 있죠. 26,000원 밑에서 큰 돈은 말고 한 몇백 정도? 한 몇백 정도만 그냥 넣으시고 조금 빠지더라도 좀 견뎌보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장세가 분명히 온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파일코인,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파일코인 채굴 시스템에 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대기업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보시고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블록 포트라는 데가 있는데 CME 선물 시장이 이제 2017년에 런칭되고 고점을 찍었는데, 비트코인이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20배가 이미 상승해 버렸다. 근데 지금은 하지만 이제 지금 뭐가 다르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란이 시작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ME 선물 시장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엄청나게 증폭할 만큼 뭐 200만 원까지 아직 못 간 건 사실이지만, 선물 시장이 런칭되고 나서 시간이 좀 경과하고 나서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장세가 온다면 알트코인 갖고 여태까지 3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현금화 하시거나 비트코인으로 옮기실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춘절 끝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명절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2월달 뭐 20일 후에 뭐 2월달 말부터 뭐 보시고, 그리고 진짜는 3월달, 4월달, 특히나 이제 4월달하고 5월달은 제가 봤을 때 완전 진짜 알트 불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막 겁에 질리셔가지고 아니면 막 지쳐가지고 손절하고 나가지 마시고, 뭐 물려 계신 분들 있죠. 물려 계신 분들은 진짜 스캠이 아니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S클래스나 A클래스 정도에 있는 거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생각나는 게, 사람들이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이오스, 이오스도 마찬가지, 뭐 네오코인도 마찬가지, 뭐 BK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라이트코인 지금 잘 안 가고 있죠. 그런 것도 그냥 견뎌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뭐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장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시고 걸으실 건 걸으시고, 그냥 항상 부족한 사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 또 아침에 방송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